네, 바로 헐리우드 대표 로코 퀸 드류 베리모어입니다. 드류 베리모어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신데. 아기 때 천재였는데. 아니 근데 9살이었을 때 E.T.에 나왔을 때잖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때. 너무 귀여웠어. 근데 진짜 알코올의 귀여운데. 마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영화 E.T. 출연할 때는 6살 때쯤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아주 6살. 네, 아주 네.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웠던 소녀였는데 이 드류 베리모어 뒤에는 아주 불행한 가족사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 드류 베리모어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드류 베리모어는 헐리우드의 아주 유서 깊은 배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배우였던 아버지 존 베리모어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아이고 세상에 아빠가 나쁜 놈이네. 그래, 나쁜 그렇죠. 놈이네. 근데 엄마 제이드 역시요. 네.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자기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딸을 아주 유명 배우로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드류 베리모어가 생후 11개월 때부터 이제 광고에 출연을 시키는 거죠. 11개월요? 네, 아기 네. 모델. 한 살도 안 그렇죠. 됐는데? 돌 되기 전인데. 그래서 그 정말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이 타고난 끼, 어떻게 보면 배우 집안의 끼를 감출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 그 광고 이후에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이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작품이 바로 불멸의 명작이죠. 바로 E.T.입니다. In spring 아이, 귀여워. 2002, 아, a 진짜 new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 What's happening? that started it all. 이쁘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예뻐? 그림 같다. 그림 같아. 1982년에 개봉한 영화 E.T.는요. 네. 제작비 35배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벌어다 들이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네. 드류 베리모어는 정말 각종 뭐 영화, 드라마, 그리고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미국의 국민 여동생으로 성장을 하죠. Tell me if you noticed 귀여워. this. It would be kind of easier to talk without my teeth. What are you talking about? 빠졌어. 뭐야? 아, 이걸 붙이고 있었구나. 야, 어쩜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지? 아 지금 우리 아들이 네. 이제 9살이니까 이제 9살 이갈이 되거든요. 하겠네, 네. 이제 이 앞니가 요거 이렇게 빠진 게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지 더 귀엽다. 좀 공감이 좀 되시겠네. 네, 너무 귀여워. 저 끼는 게 있었구나. 네, 정말 빛이 있으면 뭐 어둠, 그림자가 네. 있듯이 너무 어린 나이에 톱스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네.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항상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아 왜 그랬을까? 인기 있으면 더 좋아할 텐데. 불쌍해. 그러면 엄마한테 많이 의직했겠네요. 의지를 좀 했어야 했는데 네. 막상 극성 엄마인 이 제이드도 네. 정말 극성 매니저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 힘겨워했던 딸을 아주 매몰차게 촬영장으로 내몰았죠. 아 묻겠다. 그리고 심지어 영화 관계자들 눈에 들어야 한다면서 어린 딸을 화장시키고요. 저렇게 사교 클럽 파티장에 데리고 갑니다. 이게 아니다. 네. 그거 정말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드류가 이런 자리에서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봐. 그 나이가 한 9살 네.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10살부터는 이제 자기 나쁜 친구들과 10살의 나쁜 친구들을? 이제 어울리게 다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10살에? 네. 아니 그 엄마랑 파티장 같이 가서도 그 옆에 있으면 이런 일이 못하게 거의 하죠. 벌어지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엄마랑 네. 아빠가 매니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그냥 그거를 방치하고 아예 더 들이밀었네요. 네. 와, 그래서 너무 불행하다. 나중에 이제 드루 네. 베리모어랑 그 엄마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그 당시의 이야기를 회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When I was 8, I had had 2 glasses of champagne, and boom, I was like tipsy and, you know, bubbly and the life of the party. 진행자가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당신은 뭐 한 거냐? 그러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이드가 When we got there, we would stay together for time. Then she would go her way and I would go my way. And not knowing about the problem. 아직도 그렇게 당당하네요. 네라고 약간 아. 변명을 늘어놓은 길스였다고 합니다. 조금 모성애가 없는 여자인가 봐요. 이게 참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엄마도 이제 한때는 배우를 지망했던 배우 지망생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네. 반대로 너무 어린 시절부터 잘 나갔던 딸을
약간은 질투하는 그런 감정도 있었다고 해요. 딸을 질투를 찰리한테 질투한. 네. 엄마 딸이 잘 맞아요? 나왔는데 질투를 해요? 엄마 자격은 없어. 이게 자신과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딸은 너무 쉽게 배우가 되고 유명세를 타니까 속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게 가정이 하나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학대나 폭력의 시작점이 가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엄마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 나중에 자살 시도까지 너무 불쌍해. 했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제 엄마도 정신 차렸겠죠? 글쎄요. 이게 제이드가 보통의 엄마랑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하는 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13살짜리를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엄마 안 불렀잖아요. 네, 이 엄마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 드류 베리모어가 자신의 결혼식에 엄마를 아예 초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두 딸의 엄마가 된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시간이라고 느끼게 해준 거는 오히려 아이들이었다. 이 두 딸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진짜 우리는 그녀의 진짜 밝은 모습만 봤는데 네. 엄마한테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두 딸한테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좀 그녀의 어린 시절이 너무 안쓰럽고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드루 베리모어가 사실 극성 부모 때문에 정말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네네. 케이스잖아요. 혹시 아이 키우면서 내가 좀 이럴 때 내가 좀 극성 같다, 극성 부모 같다라고 느꼈을 때 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스포츠 시키는 게 지금 윌리엄하고 벤틀리 둘 다 아이스하키 하는데 최근에 방학할 때 매일 아이스하키 하고 정말 많이 할 때 하루에 4시간 반 정도 하고 멋있다. 저는 가끔 내가 너무 자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네. 애가 그만큼 좋아하고 그러면 어쩔 근데 수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밀어줘야지. 또 다른 애보다 같은 노래보다 또 잘하면 또 부모 입장에서도 뿌듯하고 애도 맞아, 좋아하니까 맞아. 근데 그 스포츠 선수 부모 보면 진짜 극성 맞은 부모가 많긴 해요. 그래서 네, 결국은 맞아요. 성공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영국 아빠들은 네.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공, 무조건 공. 태어날 네. 때부터. 그래서 걸을 때부터 공랑 같이 걷고. 그래서 와, 어우.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영국에 그 네. 축구 캠프 보내려고요. 여름에 있던데. 그럼 많이 있어요. 그만 좀 해, 엄마. 자, 이제 과거의 불행. 어차피 우리 드루 베리모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네요. 과거의 불행은 다 떨쳐내시고 앞으로 두 딸과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에 만나볼 스타는 누굴까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 바로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살벌하다. 뼈대 있는 마약 밀수 집안이야. 교도소에서 태어났대요. 왜? 교도소에서 태어났다고요? 범상치 않은데 출생부터. 맨하튼 최상류층 자녀들의 일상을 그린 드라마죠. 가십걸에서 레이디 Gossip Blair Waldorf 악녀 블레어 역할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그녀입니다. 레이튼 리스터. 이쁘다. 진짜 가십걸 최고예요. 한국 온스타일에서 방송했어요. 온스타일. Half gallery, half boho coffee shop. Looks like 티가 Nate isn't a 나네요, fan of the 사람이. fish. 부티가 납니다. 좀 센 캐릭터예요. Pretty life. I just did. Haven't you heard? I'm the crazy around here. 이 구역의 미친는 바로 나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구역에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옷도 너무 잘 입고 맞아요. 옷 진짜 잘 너무 입었어요.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야. 거기다가 이 블레어 역할로 나오는 이 레이튼 미스터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네. 그냥 쟤는 정말 재벌집에서 태어난 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맞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 부잣집 딸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레이튼은 1986년 네. 미국 포트워스 연방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도소였어요. 그럼 일단 엄마가 그곳에 계셔야지 태어나는 거니까 그쵸. 어머니가 섣불리 못 나오는 분. 레이튼의 엄마인 콘스탄스 리스터가 자메이카에서 1,20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밀수입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수감됐었는데요. 그때 바로 뱃속에 레이튼을 임신한 상태였던 겁니다. 임신한 채로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교도소에서 레이튼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후에는 엄마가 남은 복역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다고 합니다. 안타깝다. 근데 왜 아빠가 안 키웠어요? 그래. 아빠 어딨어? 그녀의 아버지 역시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가 돼서 감옥에 있었던 상태이기 이렇게 때문입니다. 잡히면 재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족 사업인가 봐요. 마약이네. 아니, 그럼 임신 시기가 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둘의 사정까지는 알지 되게 못해서. 궁금하시네. 제일 궁금해요. 엄마와 아빠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와 이모 역시 마약 밀수 범죄자였는데요. 진짜 사업이네. 3대 마약 밀수. 네, 가족 사업이네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래 가족? 레이튼의 이모는요. 심지어 감옥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군요. 탈옥을 해서 미국 최악의 범죄자 15명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악명이 높은 집안이었네. 그리고 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 계속 자라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돈이 없어서 11살 때부터 모델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정말 철없는 부모 만드는데 어린애가 무슨 죄야. 맞아. 소녀 가정이 됐네. 힘든 생활을 하던 레이튼은 19살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정말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설마 그때 시작되나? 가십걸? 바로 가십걸의 오디션이었습니다. 레이튼은 이 작품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헐리우드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도 그때뿐이었을까요?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뭐죠? 바로 엄마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겁니다. 엄마, 친엄마랑요? 네, 또 친엄마랑요. 엄마가 목덜미를 잡았나 보다. 그 레이튼에게는 아픈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치료비로 매달 900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매달 900만 원이요. 엄청 많이 보냈다. 그 어린 착하다. 나이에. 그런데 이 돈을 그녀의 엄마가 쇼핑과 성형에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못됐다. 아들 진짜 목숨이랑 못됐다. 바꾼 거네. 레이튼이 엄마를 고소하게 된 겁니다. 고소해야죠. 진짜 엄마 맞아요? 진짜 엄마예요. 어떻게 치료비 다 쓰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쳤다. 진짜 나쁜 여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레이튼이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녀의 엄마도 레이튼을 맞고소합니다. 어머 뻔뻔해라. 어머 그 자기 뻔뻔해라. 무슨 뭘요? 왜요? 딸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내 젊음을 바쳤다. 딸이 연기자로 성공한 건 다 내 덕이다. 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성공한 딸이 나를 모른 척한다. 나는 지금 음식 살 돈도 없고 4만 원이 전 재산이고 난 곧 노숙자가 될 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딸 유명한 배우 되기 위해서 그 한 노력은 마약 밀수 그리고 깜빵 생활 이거밖에 없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현대판 동훈이 엄마네. 그 더글로리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서도 동훈이 엄마가 그 송혜교 씨 등골을 계속 빼먹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굉장히 법적 공방이 오래 지속됐긴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지금 레이튼이 이겼어요. 레이튼이 이겨서 더 당연하죠, 이상은 당연하죠. 돈을 보내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지금 레이튼 미스터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엄마랑은 연을 완전히 끊은 건가요? 그런데요, 참 뻔뻔하게도 그녀의 엄마는 딸과 손주들을 보고 싶다라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야, 영상이 끝까지. 준비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I'm your nanny. That's what my other granddaughter calls me. And I'd love to see them. I would love to see them all. I would love for them to be a part of our lives. But